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게 그냥 에코프로 핵심적인 회사고 또 수직 계열화가 잘 된 가치를 보게 됐을 때 싸냐 비싸냐를 논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비싸지 아직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차전지 관련된 여러 이슈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IRA 세부 법안도 나온다고 하고요. 네. 굉장히 많은데 뭘 물어봐도 그냥 답을 해주시는 우리 레몬 리서치, 네. 물 마시고 가겠습니다. 네. 2차 리서치, 네. 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아까 이제 폭넓은 네. 네. 광범위한 스터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스터디를 다 했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폭넓게 하고 나서는 기업은 또 폭을 좀 좁혀야 된다 그러죠. 폭넓게 기업을 2차전지 기업을 한 20개 정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 이제 ETF 사면 되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예, 기업을 압축해야 되니까 네. 자 기업을 좀 그럼 지금 시점에서 네. 예, 뭐 오른 것도 감안하고 향후에 갈 것도 감안하고 네. 조정시 매수할 것도 있고 지금 따라갈 것도 있고 네. 종목을 좀 압축해 보죠. 지난주가 분야별로 해도 되고 네. 네, 지난 한 달 전까지가 한 달마다 뵙지 않습니까, 박사님을. 네네. 네.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게 그냥 에코프로, 네. 네. LG와 포스코홀딩스 이런 쪽 언급을 드렸을 겁니다. 네. 이게 그냥 가장 핵심적인 회사고 또 수직 계열화가 잘 된 쪽이다 보니까 네. 이게 잘 돼야 우리나라가 2차전지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랑 똑같은 거고요. 근데 그 사이에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는 그냥 재미가 없고요. 이건 아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쪽을 바라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엮이는 게 많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는 우상향이 갈 것이다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에코프로가 그 사이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 벌써 그래서 아까 퇴사하게 생겼는데요. 뭐. 네, 퇴사는 아직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더 보셔야죠.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 시총이 12조가 안 됩니다. 11조 3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에 대해서 가치를 보게 됐을 때 이게 지금 싸냐 비싸냐를 논하게 되면 제 입장 쪽에서는 저는 그렇게 비싸지 아직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의 관심들이 너무 많이 이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관심이 많은 만큼 거기서 더 가는 게 아니라 출렁출렁하면서 적어도 기간 조정의 패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를 생각하게 되면 너무 여기 주가가 많이 오른 자리에서 내가 대응을 이거 더 가는 거기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십정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응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었을 때 그때 또 한번 비중을 늘리든가 아니면 또 다음 자리를 모색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나 또 지금 에코프로 GM 회사가 바뀌었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또 에코프로 CNG 성일하이텍만큼이나 제가 보기엔 그보다 더 좋을 수 있는데 네, 비상장사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회사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금 주가는 그 비상장 회사를 갖고 있는 지분까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이쪽보다 만약에 2차전지를 바라본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 맞추기 하는 과정들을 더 눈여겨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입장 쪽에서 2차전지 특히 좋게 보는 입장에서 리튬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알루미늄 박 관련된 쪽도 잠깐 동박이 물론 그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큰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알박도 무시 못한다. 네, 대표적인 게 사마알미늄 같은 회사들이죠. 네. 이 회사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네. 같이 많이 올랐고 더 원래는 DI 동일이 더 비중이 큰 회사죠. 매출 비중이 큰 회사고 이런 회사들도 어느 정도 올라 있기 때문에 여기서가 더 간다라고 보는 것보단 추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갈 수는 있겠는데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출렁출렁하다 보니까 그런 자리들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 다 원통형으로 바뀝니다. 네. 네, 지금 LG에너지 솔루션도 이번에 1685에서 2170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7조 2천억짜리 애리조나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게 4680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조금 길이가 길고 두꺼운 거죠. 이게 들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원통형입니다. TCC. 예. 그거는 감는 거고. 네. 포일을 막 감고 네. 이렇게 쫙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 커지는 캔을 그러니까 원통을 담당하는 캔은 원통형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강자가 TCC 스틸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회사들 그 얘기하신 거군요. 네. 제가 발음이 네. TCC. 네.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동양 뭐 강철 철강 이런 거 아니에요? TCC가? 네.
그럴 거예요. 얘기하십니다. 네네네. 예, 자세한 건 저희 넘어가고요. 네, 모르는 거는 넘어가고요. 네, 네, 네. 그런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벌써 알고 움직인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진짜 다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차 전지 관련된 신규 종목들을 뭐 사느냐? 이거는 신규로 만만하게 살 만한 게 별로 없어 보여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도 돈이 딴 데로 뭐 안 가 지금. 보통 그러면 그죠. 우리가 2차 전지 다음은 뭐냐? 네, 제약바이오, 반도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계속 찾아.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만약에 지금 반도체로 가려고 하게 되면 지수가 확 뛰어야 됩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갈 정도로 지수가 지금 만만하게 갈까? 그러면 또 미국의 여러 가지 뭐 불안 심리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직 못 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시장이 약간 종목 섹터만 보는데 그래도 여기가 아직은 떠나지 않는 상황이야. 그럼 계속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만약에 종목을 찾는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 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원 시스템즈라는 회사고요. 네. 이 회사는 동원그룹 계열에서 참치캔 만드는 회사죠. 네. 그런 쪽인데 이 회사가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박, 맞아요. 동박까지도 합니다. 아직 예. 구성이 이렇게 확대되지는 않지만 이제 막 키워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이게 시총이 지금 1조 2천억입니다. 덩치가 좀 커요. 그래서 좀 움직이는데 좀 무겁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여전히 이쪽에서 논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도 레벨업이 시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테이펙스라는 회사인데 이게 접착체 저희 아는 그 유니랩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게 음식 짜장면 네네. 랩핑하는 거. 예. 네네. 랩. 식당용 1위죠. 네. 비닐랩. 네, 비닐랩 1위인데 이 회사가 이런 거 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접착제 쪽 그러니까 이쪽에 강점이 생기기 시작한 네.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반도체용 접착제 그리고 또 2차 전지용 접착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2차 전지 쪽인데 생각보다 이것도 시총이 조금 돼요. 이것도 현재 2,600억 정도 되는데 매출 이제 속도가 나는 거에 비해서는 앞으로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좀 체크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주가상으로 보게 되면 덜 간 쪽.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도 LFP 쪽에서 ESS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잘 못 알아주는 종목인데 아모 그린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건 원래 자성 소재라고 해서 앞으로 충전 관련된 쪽은 이런 효율적인 자성 소재 많이 필요할 거고요. 게다가 지금 나오는 LFP 쪽에 ESS 하는 회사 중국 쪽에 지금 납품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부각받게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압축해서 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제일 잘 가는 쪽을 주도주를 따라서 가서 시세를 내는 게 좋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양극재 쪽이 뭐 제일 사실 강자라면서요, 그죠? 그러나 그렇죠. 많이 올라서 네, 키 맞추기를 해서 못 오른 게 뭐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갈 때는 주도주는 1등주를 사는 게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살 게 없어서 2등주, 3등주 사다 보면 그 시세가 좀 빠지면서 같이 물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포션을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 쪽에다가 왕창 시키기 좀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곁다리 매매라고 그러죠. 곁다리 매매. 네. 그러니까 영어로 뭡니까? 사이드 메뉴. 네. 네. 오늘 영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쪽에서 주도주가 약간 쉴 때 그러면 다른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매수세가 확산되든지 그건 보고 대응하는 정도. 그런데 이게 좀 적당히 쉬었다 그러면 주도주를 또 가야죠. 그러니까 다시 주도주로 네. 오는 네. 그런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소소하게 볼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런 종목 가지고 에코프로처럼 뭐 300% 내겠다 이런 건 좀 무리한, 그죠? 네. 무리한 욕심이고요. 네. 어쨌든 2차 전지 쪽에 워낙 에너지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 하에서 우리가 체크를 안 한 게 장비하고 폐배터리 쪽이거든요. 장비 네. 관련주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총이나 이런 거 아직 작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보면 네. 아까 말씀하신 순환매가 돌면서 뭐 윤성 FNC라든지 또 뭐죠? CIS는 안 별로고 뭐 DNT라는 회사가 강했습니다. DNT요. 네. 네. 이 회사가 요즘 가장 많이 부각받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이 장비 쪽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알려진 게 PNT라는 회사고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 수주 잔고가 가장 넉넉하다라고 알려진 회사고 그밖에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뒤쫓아간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주가의 동향이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긴 할 것 같은데 어차피 공장 짓고 나서 터 잡고 그다음에 외관 짓게 되면 그다음에 장비 들여와야 그거 가지고 쭉 연결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거의 시점이 다가왔어요. 이제 장비 발주할 때가 다가왔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비주에 대한 특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죠. 장비주는 그러면 대규모 공장 증설을 하는데 그럼 일시적으로 와 하고 발주를 했을 때 매출은 순간적으로 확 뛰겠죠. 그 이후로 추가로 더 납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매출이 확 느는 거 가지고 주가가 반영했을 때 그러면 영속성이 없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의 또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장비 쪽은 기대감은 높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장비주가 그러니까 대규모 들어가고 그다음엔 유지보수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라고 하게 되면 즉 기술력이 중국 업체나 아니면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뭔가 끌어낼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그렇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D&T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또 지금 레이저 노칭이라고 합니다. 노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물건을 이렇게 막 그 붓처럼 이렇게 잘게 자르는 역할을 하는데 레이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나 어떤 기술력 쪽에서는 중국 업체가 못 따라옵니다. 이런 쪽이 갖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탈철기라고 있는데 탈철기. 예, 그러니까 철을 철이 좀 제거하는 거죠. 네, 폐배터리 만드는 그런 과정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철이 좀 들어야죠 사람이.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회사가 대보 마그네틱이란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일단 습식 탈철기입니다. 건식 탈철기는 중국에서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습식 쪽은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습식 쪽은 좀 높은 기술력이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 70%까지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이 큰데 예. 그다음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공장까지 쫙 짓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단점은 이 회사는 대주주가 지분 매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수가 돼서 지금 얘기한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유수 MBK 사모펀드 쪽 돈 많은 회사지 않습니까? 들어간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완료가 돼야 그다음에 우리 인수 받았으니까 이 회사에서 이렇게 끌고 가겠어라고 하는 게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많이 흔들리겠다. 근데 인수 끝나고 나서는 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와, 2차 전지 얘기하니까 1시간도 얘기하겠는데 이러다 보면 저는 엉클 배터리로 네. 배터리 아저씨님 계시고 네. 네. 엉클 배터리 영어네요, 그죠? 영어 나온 길에 그죠? 엉클 배터리 배터리 엉클 배터리. 네. 네. 그럼 엉클 배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폐배터리 얘기를 안 했어요. 네. 하는 길에 끝까지 하자고요. 네. 네. 폐배터리가 사실은 CRMA 법안 나오는 게 뉴스 모멘텀이죠, 그렇죠. 사실 네. 그 전에 사서 그때 한번 팔아주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대표적으로 성일하이텍 오늘 세비캠은 좀 올랐고 약간 횡보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 회사를 바라보면서도 느끼는 거는 지금 네. 시총이 거의 이제 2조 가까이 들어옵니다. 성일하이텍은 네. 그렇습니다. 네. 성일하이텍 기준으로 2조까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은 배터리의 회수가 폐배터리 회수가 들어와야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겠다는 얘기죠. 예. 근데 회수 기간에 대해서 예전보다 좀 짧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받을 수 있는 폐배터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폐배터리 쪽에서도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폐배터리 갖다가 이렇게 탈탈탈탈 하면 검은 물질 이렇게 쫙 돼 있는 거. 네. 이거를 모아오는 게 블랙매스라고 하거든요. 그걸 갖고 있는 게 전공정. 이건 솔직히 돈도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이런 성일하이텍 같은 회사가 딱 받아가지고 다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부터 이거는 좋은 거니까 망간이고 비싼 거, 코발트 비싼 거 딱 분류해서 하나씩 팔 수 있는 쪽으로 나가는 거. 이게 핵심적인 기술인데 그러면 이게 블랙매스를 또 수입해다가 거기서 이제 바꿔가지고 또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마진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절차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해외에서도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이제 벌써 지금 그러면 한 5년 정도 탄 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해 그걸 가지고 분리가 되겠죠. 근데 조금 좀 앞섰다고는 유럽조차도 아직 사이클이 5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폐배터리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그 전에 약간 기대감을 좀 당겨오면서 움직이는 측면들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서 아마 이번에 법안 관련된 수혜들 계속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5년 뒤면은 배터리 사이클 다 끝나서 들어올 거야라고 하는 밸류가 좀 땡겨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2차 전지에 관한 얘기를 오늘 쭉 총망라 총정리 했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이 총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